임질기야. 받들겠습니다.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가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그 경찰 2명이 땅을 제압했다고?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6월) 하면 생각나는 영화는? 한국 영화요. 그렇죠. 한국 영화 뭐 많죠. 많죠. 네, 6월 항쟁이라는 뭐. 화려한 휴가. 네. 네, 5.18. 1987. 네, 1987. 광주. 택시 기사? 택시 운전사. 아, 택시 운전사. 네,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좋았던 장면, 기억나는 장면이 뭐예요? 저는 그 송강호가 엄청 거기 막 뚫고 운전해가지고. 탈출한 장면. 네네네. 독일 기자를 놓고 가요, 혼자서. 순천으로 가요. 네. 국밥집에서 네. 국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해. 거기 뭐 빨갱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이런 얘기를 주워갔는데 빨갱이 아니라니까 혼자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를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오면서 데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유턴 시키는 장면인데 그때 송강호가 울면서 해. 그 전에 자기 딸한테 전화도 해. 아빠가 곧 갈 건데 어디 들렀다 가야 되니까 너 잘 있어야 돼 이러면서. 불안 있으면 연락드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송강호 배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송강호가 있고 손현주가 있거든요. 잘생기지도 않고 얼굴도 크고 뭐 특색 있는 연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묻어나는 일상의 연기를 그냥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그대로 해서 이 사람이 했던 영화 보통 사람에 딱 맞는 맞아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보통 사람에서는 살짝 처음에는 조금 나쁜 형사죠. 네. 왜냐하면 그 자기 아들이 핸디캡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돼. 근데 형사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자꾸 이제 뒷돈 받고 이런 거죠. 그리고 진급을 해야 돼. 뭐 더 확실한 거 없나? 이 나라가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건 없냐 말이다. 청량리석 강성진입니다. 다 국가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 남산에서 직접 관여합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범인을 빨리 잡아야 되고 범인을 자기가 잡아서 특진해야 돼요. 범인을 만들죠. 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붙죠. 그 당시 안기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에 충성하는 그리고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보원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돌아요. 보통 사람에서도 좋은 장면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60항쟁으로 이어진 장면인데 손현주가 이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제 사람들 밥집에서 밥을 먹는 뉴스가 나와. 북한 공작원이 그 수사기관에도 침투했다. 이런 뉴스를 해 앵커가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진짜 보통 사람이야. 에이 욕해도 돼 여기서 내가 에이 뭐라고 하면서 해도 너무하는구만. 박차고 일어날 때 또 저기서 아줌마가 밥하다가 에이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런 식의 이 카트가 이어져. 다들 학생들도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그래서 다 거리로 나오는 거야. 그게 60항쟁이에요. 60항쟁이 그랬거든. 기억나요? 몇 살 때였어? 저는 86년생. 네. 우리 DJ가 지팡이 짚고 있었고요. YS는 이제 약간 그 풍채가 있어요, 두 분 다. YS 두툼해. 운동, 조깅하시던 분이잖아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시청에서 서서문 쪽으로 가는 방향일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호화마트. 네. 그쪽에 서 있었고, 두 분이 우통을 벗었어.
그 하얀 와이셔츠 6월이잖아 덥잖아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이걸 걷고 네. 두 분이 저기 시청 분수대 쪽에서 걸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막 맨날 데모하고 있으니까 막 전경 있고 말이죠. 에어싸 있고. 근데 두 분이 걸어오고 거기에 대중들이 따라오는데 못 건드린 거지. 그 흐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거기 그 추도 인파들이 몰렸었던 것만큼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거는 진짜 도도한 흐름이었고 내가 그때 이제 그 나이가 지금 몇 살 때 꽤 나이가 먹었을 때 네. 잊지 못할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봤어요. 사실 요즘에 10대, 20대 친구들에게는 뭐 60 민주항쟁이나 뭐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가 거의 3.1운동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 그냥 역사의 이야기? 네. 우리가 저 사실은 사이버상에서 인파를 경험하잖아요. 사진으로 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중을 현장에서 목격하면 사람의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한국 역사에서 몇 번 있었고 영화가 요거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일단 많은 인파를 동원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간에 담아낼 수가 없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영화가 CG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걸 만들어냈죠. 1987에서도 마지막 장면 기억해요? 김태리가 네. 네. 버스 위에 올라가서. 공으로 올라가서 딱 네. 근데 카메라가 이제 그 뒤를 팔로우를 하잖아요. 김태리가 뛰고 쫙 김태리가 올라가는 걸 팔로우를 해서 카메라가 그 위, 숄더 위로 올라가서 저 광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뛸 때는 함성 소리가 약간 이렇게 마치 메아리처럼 들리다가 카메라 쫙 뒤로 따라서 올라와서 딱 보여줬을 때 군중이 쫙 보이잖아요. CG지만 그 대단한 그 뭐랄까 몹신이고 압도적인 장면. 임질게요. 받들겠습니다.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가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그 경찰 2명이 딸랑 제압했다고?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저희가 오늘 방금 얘기했던 1987도 있었고 뭐 변호인도 있었고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교통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그 민주항쟁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영화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별점이 뭐 10점이니 뭐 8점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적으로도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1987에서 흥행의 점화 흥행의 스파크가 튀었던 장면은 강동원이 요거 내릴 때. 아 저는 강동원 솔직히 거기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비밀을 숨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준환 감독이 캐스팅을 해놓고 기자들, 뭐 평론가들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완전히 탑 시크릿이었어요. 나도 영화를 처음에 공개할 때 시사회를 보는데 난 느낌이 이상해. 저 남자가 이상한데 이랬었어. 근데 얘가 이제 그 눈 비비면 대사가 그거잖아요. 얘가 눈 비비니까 그 비비면 안 되는데 라면서 요거 내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스포일러예요. 얘기하면 안 돼. 강동원 나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안 했어. 근데 박종철 열사 역할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진구 배우가 있나요?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이한열 역할에 대해서 강동원 씨가 주저없이 선택을 했고 배우가 이제 동화되려고 그 역사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만나고 그 당시에 관계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얘기 많이 듣고 배움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 시위에서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 같은 경우 정말 잘 찍었거든요. 그리고 강동원 씨 연기도 현장의 분위기하고 거의 100% 발걸음 하나 뛰는 모습 하나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배우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장준환 감독이 참 잘 찍었어요. 굉장히 시적절한 때 나왔고. 다시 60항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시기예요. 맞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 제2 60항쟁. 저희가 뭐 5월, 6월은 극장가의 비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했는데 이런 영화들은 다시 재상영해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1987도 그렇고 보통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군중들과 민중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로 뭉치는 게 아주 뭐랄까 편협한 민족주의나 무슨 편협스러운 어떤 국익주의가 아니고 같이 살기 위한 맞아요. 연대와 공생과 연대? 위한 이런 네. 연대와 공생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서는 모습은 언제 봐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다. 모든 것은 사실은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시대적 문제도 1987년의 그 초심, 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택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사, 네. 1987, 보통 사람 이런 영화는 다시 모아서 좀 상영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까? 민주주의 영화 상영회? 하지 않나요? 하죠. 제가 6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그렇죠. 노무현 센터에서. 네. 신청비도 없어요. 네. 무료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그래서- 얘기 들었어요. 네. 네. 해외 가오갤이 선전 중인 가운데 사실 한국 영화 중에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잇따라서 개봉을 하긴 했거든요. 은하계 어벤져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마블 아, 영화 제가- 원래 안 보시죠?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구나 제목이. 그 영화의 흥행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오, 개봉하기 전에. 네, 답할 수 없다. 왜냐면 전편을 안 봤기 때문에. 아. 저는 그 너구리가 거기서 주요 배역이잖아요. 그 동물을 의인화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저는 이상하게 좀 안 땡겨요. 이번에는 가오갤에서 사실 너구리가 굉장한 서사가 있기 때문에 아. 중요한데 드림이 또- 있었죠. 그렇죠. 둘 다 사실 뭐 영화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감독이잖아요. 장항준과 이병헌. 네. 이병헌은 극한 직업. 네. 천만했죠 거의. 그렇죠. 장항준도 연예 프로에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고요. 제가 이번에 제 영화제에서 소개한 작품이 오픈 더 도어라는 작품이거든요. 잘 찍는 감독이고요. 사실은 장항준이 좀 웃긴 감독처럼 여기시지만 진지한 감독이고요. 좀 어두운 감독이에요. 그래서 스릴러를 잘 찍어요. 기억의 밤 같은 작품 기억하세요? 강하늘 나왔던. 오, 그 장항준 감독. 장항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 굉장히 잘 찍는데 리바운드는 자기의 대중적 이미지와 비슷한 네. 따뜻한 휴먼 드라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리바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따라간 작품이긴 한데 실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가. 영화는 좀 안 뭐 됐어요.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림도 제 주변에 본 사람들은 재밌다, 웃겼다, 재밌다 했는데 사실 뭐 흥행적으로는 그렇게 썩 성과가 좋진 않아요.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내.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해보자고. 스포츠 영화가 갖고 있는 이상한 징크스 같은 거, 불문율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포츠 자체가 드라마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축구 영화 한일전을 영화로 만들어. 잘 될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축구가 재밌으니까. 음. 그래서 오죽하면 극장에서 그냥 틀잖아요. 네. 중계.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 영화나 야구 영화는 거기에 이상한 더 많은 유니섹과 드라마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실베스터 스텔론 나왔던 정의의 탈출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나치 군대하고 포로 수용소에 그 연합군 그 군인들이 축구
하다가 탈출하는 얘기 이런 거 음.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야 좀 되는 경향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뭐 여자 핸드볼 네. 그 영화가 뭐였죠? 우생순. 우생순이 굉장히 흥행했었고 또 불꽃처럼 이거 뭐였죠 이거? 고영화가 성공했었고. 왜냐하면 네. 그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모르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핸드볼도 사실은 대중들의 시선에 좀 그렇죠. 비교가 있고 메인은 아닌. 스키 점프는 아예 모르고 룰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또 그러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스포츠의 어떤 그런 룰을 보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농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축구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윤홍대 선수 나란히 전술인가요? 못 보는 거예요. 윤홍대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다큐멘터리 찍는 이소민 PD. 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들어갈게요. 선발전은 형식적인 거고 불쌍한 사연이 선발 기준이야.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연기가 갈수록 좋아지네 싶어서. 한판 붙자 우리 5명이랑. 이만 아빠. 왜 나랑 경쟁을 하려 그래? 기분도 안 나빠. 너무 말이 안 돼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안 해요.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하나.